자, 여러분들 2장에 보면 이제 과세 대상 및 거래 시기인데, 자, 부가세 과세 대상은 세 가지예요. 재화의 공급,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이제 재화의 이 수입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두 가지 있죠?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이 사업자가 이제 공급해야 과세가 돼요. 이렇게 사업자가. 그리고 재화의 수입이라고 이 돼 있는 이 부분 있죠? 재화의 수입. 자, 요거는 이제 이 사업자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사업자 여부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가 수입해도 과세가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계속적이면서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거, 이렇게. 그런 이 업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계속 독립이라는 것은 무슨 업으로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사업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리, 비영리, 무관하죠. 영리, 비영리 상관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영리 이 사업자들도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과세 사업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재화의 공급, 그 다음에 용의 공급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이 과세되고요.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재화가 뭐냐?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다. 그래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열이나 이 가스, 그 다음에 전기, 이것도 다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도 부가세가 붙지. 거기 VAT가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예요. 자, 권리는 이제 거기 말하는 대로 참고증권, 선화증권, 화물상환증. 자, 요런 것들인데, 참고증권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한 어떤, 이 소유를 나타내는 그 증권이죠. 요게. 그 선화증권,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배에 물건을 실어서 오는데, 이 물건에 대한 어떤 권리를 나타내는 선화증권, 화물상환증, 마찬가지죠. 화물과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증서인데, 이런 증서를 만약에 양도하게 되면 그것도 결국은 그 물건을 양도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과세 대상이다. 자, 다만 임치물의 반환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과세되지 않아요. 그냥 그 유가증권을 이 공급하는 것은 그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이거죠. 이게 임치물의 반환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칙적으로 참고증권, 선화증권, 화물상환증은 이걸 공급하게 되면, 양도하게 되면 그 창고에 있는 물건을 양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과세된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과세되지 않아요. 이게. 자, 이제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상품권 같은 거지. 그러니까 상품권을 만약에 팔았어요. 그러면 그 상품권은 나중에 물건으로 바꿔갈 건데 실제로 상품권을 파는 거지 그 물건을 파는 건 아니야 이게. 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참고증권이나 선화증권이나 화물상환증은 그 참고증권 같은 경우는 그 창고에 있는 그거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이게 같이 팔려나가는 건데, 근데 상품권은 그냥 상품권이나 유가증권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품권, 주식, 채권, 어음, 수표, 화폐, 자, 요거는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유가증권으로서 재화로 보지 않아요. 자, 물건은 아까 말한 대로 전기가스, 열 이런 것도 다 물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권리는 뭐 특허권이라든지 광어권, 어업권, 지상권, 상표권 다 재화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영업권도 마찬가지고. 자, 용역은 재화 외에 서비스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건설업, 숙박,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무슨 업에 서비스자 들어가는 것이 다 용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무슨 업, 음식업, 거기 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업, 건설업 이런 것들이 다 용역에 해당이 되더라. 근데 여러분들 아까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에 들어가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뭐가 되는 거야? 부동산 임대업은 이제 용역이 되는 거지. 이게.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다만 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임대업은 용역에서 제외된다. 원래 부동산 임대업은 용역으로 들어가는데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임대업은 이것은 용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밑에 보면 선주, 하역회사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선주, 그 다음에 이제 하역회사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주가 있어요. 이렇게 화주. 그럼 거기 선주와 하역회사 간에, 이 둘 간에, 그럼 둘 간에는 하역회사가 이제 사실은 선주 여기다가 이제 용역을 공급하는 거예요. 용역의 공급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 대가로 받는 거, 그것이 이 과세표준에 들어가야지, 이게. 자, 근데 하역회사가 조기 선적으로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 이거는 이제 조출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하역회사가 선주한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는 과세 대상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왜?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역회사의 지연선적으로 인해서 지연선적. 그러면 지연선적으로 인해서 하역회사가 이제 이렇게 주게 되는 채선료 이렇게. 그럼 이건 뭐예요? 하역회사가 공급자인데 공급자가 공급받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선주와 화주 간의 관계에서 자, 화주가 조기선적으로 그러면 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 선주가 용역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럼 당연히 화주로부터 이렇게 받는 돈은 그 대가예요. 그러면 선주가 거기 화주가 조기선적으로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 그 선주로부터 이렇게 이 조출료. 자, 이거는 과세가 아니지. 왜 아니에요? 아니, 공급자는 돈을 받아야지. 이걸 주게 되면 그거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고 이건 따로 주는 거는 이거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그러면 만약에 화주가 지연 선적을 했어요. 그래서 선주한테 거기 선주의 지연 선적으로 인해서 화주로부터 받는 채선료. 자, 그거는 이제 대가로 받은 거예요. 이건 채선료는 그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공급자가 받는 거, 용역 제공으로 받는 것은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이것 좀 잡아 놓으시고. 자, 골프장 테니스장에서 그 입회금인데 나중에 반환하지 않는 것은 이건 대가로 받은 거죠.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반환하면 그거는 부채지.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자, 이제 첫 번째, 재화의 공급이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게 재화의 공급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 재화의 공급인데 두 가지예요. 자, 실질 공급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이 간주 공급이 직접적으로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간주 공급.
자, 실질 공급은 이것이 대가가 있는 공급이고요. 간주 공급은 이제 대가가 없는데 공급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실질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서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서 그 대가를 받고 인도 양도하는 거죠. 그 말에 인도 양도란 말 자체가 대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 거래, 현금 판매, 외상 판매 다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가공 거래, 교환 거래, 그다음에 경매, 수용 일반적으로 다 들어간다. 자, 다만 경매의 경우에 이제 관련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 공매 이런 것들은 제외돼요. 왜냐면 어차피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화, 즉 건물이나 이런 것을 압류해서 매각을 해서 세금에 이렇게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런 이 공경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세징수법이나 아니면 지방세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경매하는 경우는 어차피 국고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된다. 그리고 수용이에요. 이것도 원칙은 다 실질 공급이에요. 다만 도정법, 즉 재개발이죠. 재개발 등에 따른 수용 이런 것들은 제외되더라. 그리고 대물 변제, 특히 이제 재화 같은 경우를 국가에다가 이제 조세 물납을 하게 되면 그걸 이 재화의 공고로 볼 수는 없지. 이게 공고로 보게 되면 부가세를 나라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다시 국고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실익이 없으니까 조세의 물납은 제외된다. 자, 현물 출자 뭐 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대물 변제, 현물 출자, 수용, 경매는 실질 공급이에요. 근데 관련 법에 따른 국세징수법이나 뭐 이런 것에 따른 공경매, 민사집행법이나 뭐 이런 관련 법에 따라 집행되는 그 공경매나 도정법, 우리 재개발이죠. 뭐 이런 거와 관련한 수용, 그 다음에 조세의 물납은 과세되지 않는다. 자, 근데 거기 이 별표 1번 해가지고 가공거래라고 돼 있는데 그 가공거래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 실질 공급 중에서 이제 이 가공 이 거래인데 자, 이것은 그 주요 자재 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재화의 공급이에요. 이렇게. 근데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으면 이것은 용역의 공급이에요.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제 가공해 주는 것은 이게 이 용역인데 만약에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그리고 가공해 주면 이거는 내가 이 주로 재화를 다 부담하고 거기다 가공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다 그냥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근데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이 보내와요. 그럼 내가 거기다가 가공 그 용역만 입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럴 때는 이제 용역의 공급이다. 이렇게 이제 가공 거래는 좀 나눠져요. 자, 단 건설업 있죠? 건설업. 자, 건설업은 주요 자재 전부 또를 부담하든 안 하든 무조건 요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이렇게. 용역의 공급이다. 그러면 얘를 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으로 나누냐 그러면 이 공급 시기가 달라서 그래, 이게. 공급 시기가.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그 간주 공급인데 얘는 대가가 없어요. 그 대가가 없는데 공고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자, 개, 사, 패예요. 이렇게 좀 외우자. 자개, 사패, 간주 공급. 자, 먼저 자가 공급이죠. 그 자가 공급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이 취득해서 소비하는 것을 자가 공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가 공급은 사실은 공급이 아니지. 아니 내가 컴퓨터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 컴퓨터 사가지고 올 때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사가지고 오는데 그거를 이 내 사업에 내 사무실에다 쓰려고 갖다가 설치하고 이러는 게 재화의 공급이에요? 아니지. 원칙은 이 공급이 아닌데 다음에 세 가지는 이 공고로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것이 면, 비, 직이다. 이렇게.
좀 제껴두세요. 자, 원칙적으로는 공급이 아니에요. 근데 다음에 세 가지는 공급으로 봐야 되겠다. 첫 번째가 면세에 전용한 거, 그 다음에 영업용, 우리 소형 승용차로 전용한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직매장 반출이다. 이렇게. 직매장 반출. 비용용 소형 승용차는 이제 이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개별 소비세 과세되는 승용차를 말하는 거예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를 말한다. 이 네 가지의, 이 자가 공급의 세 가지 해가지고 이제 이 공급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가 없는데도 간주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취득한 거, 그것이 또는 생산하면서 이제 이 취득한 이 재화에 대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거. 근데 내 사업 중에서 이게 면세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거 있죠? 근데 그거는 공급으로 봐서 토해내라.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이 적어도 이렇게 사가져올 때 이미 매입세 공제 받아서 그걸 토해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뭐 이거 처음 듣는 건 아닐 테고, 이거 처음 들으면은 사실 이거 세무회계 1급에서 이거 처음 듣는다, 간주공급을 처음 듣는다? 그러면은 쉽지 않아요, 이게. 이해하는데. 원래 3급에서부터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거. 제가 간주공급은. 자, 한번 보시게 되면 면세 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면세 사업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 사업자가 이렇게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거든, 이게. 겸용사업자라고 하죠. 그럼 면세 사업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사가지고 오면 매입세액을 공제를 못 받아. 이게 불공제라고 해요, 이거를. 이렇게. 그럼 면세 사업자는 그걸 이제 팔아다가, 여기다가 이제 팔게 되면 면세기 때문에 거래 징수를 안 하고요. 이렇게 계산서라고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발행을 해요. 자, 그런데 과세 사업자들은 과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약에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팔아서 상대방한테서 부가세를 거래 징수를 하죠. 그러면서 세금 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인데 이것도 내 사업이고 이것도 내 사업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매입세 공제를 싹 받아버리고요. 매입세 공제 받았어요. 과세 사업에 쓰겠다고. 그래 놓고서 이거를 싹 이렇게 면세 사업에 사용을 해버려요, 이거를. 그럼 원래 면세 사업에 사용하면은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는데 과세 사업에 쓰겠다고 해서 매입세 공제를 싹 받아버리고 이거 면세 사업으로 이렇게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용서할 수 없지, 이게. 그래서 이 면세 전용은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공고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 면세 전용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면세 전용이다. 그래서 이거를 토해내라, 이거 토해내라. 토해내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취지는 아시겠죠, 이거? 그 대신 우리가 처음에 뭐예요?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야 돼, 이게. 그럼 만약에 매입세 공제를 처음에 불공제 받았다. 이렇게 불공제 받았다. 이렇게. 매입세 공제를 불공제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더라도 어차피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를 불공제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공고로 보지 않지. 이거는 공고로 보지 않지. 그래서 이 불공제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가지고 올 때 불공제분은 제외다. 이렇게. 자, 원칙은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며 이렇게 해서 면세로 전용할 때 용서할 수 없으니까 이건 토해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고로 봐서 토해내라, 이제 그런 뜻이지. 자, 이것이 이제 면세 전용이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전용하는 거. 자, 해서 우리 부가세는 이렇게 이 택시라든지 택시 아니면 렌트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승용차, 이 제조업 있죠? 승용차 제조업. 이렇게. 승용차 제조업.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학원. 이렇게. 운전학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비업체에서 사용하는 이제 승용차들이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고차, 이제 매매업자죠. 매매업. 그러니까 중고 승용차 매매업. 자, 이런 업종들은 다 뭐예요? 그 승용차를 직접적으로 택시는 그 승용차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렌트카도 마찬가지고요. 승용차 제조업은 그 승용차를 아예 만드는 회사고 승용차를 가지고 운전학원에 직접 사용하는 거고요. 경비업체도 경비하는데 그 승용차를 사용하고 이 중고 자동차 매매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을 우리 부가세에서는 이 영업용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영업용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외에 그 외의 것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비영업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분명히 업무에 사용하는 업무용인데 그거 다 비영업용이다. 우리가 이런 업종이 아니면. 그래서 이것은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라고 해가지고 이 8인승 이 1000cc 초과되는 승용차 이렇게 이게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다. 승용이 뭐예요? 우리 승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 실을 용도로 만든 차가 아니고 승용 사람이 탈 용도로 만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짐칸이 있고 막 그러면은 그거는 승용차가 아니에요. 이게 화물차 또는 이제 이 승합차 뭐 이런 것들 여기 승용차 8인승 이하 1000cc가 초과되는 요걸 우리가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1000cc가 안 되면 1000cc 이하면 그거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부가세에서는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줘요. 불공제해 준다. 여기 당연히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매입세 공제가 됐지. 이렇게. 근데 여기 그 외에 여기는 이제 불공제다. 근데 여기 보면 8인승 이하 1000cc인데 이게 1000cc 이하짜리 있잖아요. 이게 이하짜리. 그거는 이제 공제가 돼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요걸 말하는 거예요. 8인승 이하 1000cc 초과되는 이런 업종 그 외에 이 승용차를 우리가 불공제.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이 영업용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비업소예요. 정비업소에서 이제 부품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면은 이 부품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걸 소비자한테 팔 때 당연히 요거 부가세를 이제 거래징수 하지 이렇게. 요건 이제 매입세액이고 요건 매출세액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 자동차 승용차에 대한 부품은 매입세 공제 받고 이제 소비자한테 팔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정비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런 이 승용차가 있어요. 거기다가 매입세 공제 싹 받아버리고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팔지 않고 회사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다가 그 부품을 달아. 그러면 이것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전용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원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것들은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거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전용될 때 이거 토해내라. 자, 그런데 처음부터 공제를 안 받았어요. 이거를. 처음부터 공제를 안 받았어. 그럼 안 받았으면 이것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더라도 이거는 토해낼 게 없어요. 이게. 처음부터 공제 받은 거는 공고를 봐서 토해내라. 그래서 이것도 기불공제분은 제외하고 이렇게 만약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전용하게 되면 그거는 매입세 공제 받은 것을 토해내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직매장 반출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판매 목적. 아까 이제 우리 주사업장 총괄납부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판매 목적.
우리 사업자, 판매 목적 사업장 반출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판매 목적이에요. 사업장 단위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가 이제 이 공급이 되면 그거는 과세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게 원칙, 과세. 요거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A 사업장에서 이제 B 사업장으로 여기가 이 직매장이에요. 지금 타 사업장으로 이 반출하게 되면 요것은 재화의 뭐다? 공급이다. 근데 내 사업장이니까 이것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게 아니고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직매장 반출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거는 A 사업장, B 사업장에서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았든 안 받았든 요거는 사업장 단위 과세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는 기불공제분 제외라는 게 없어요. 이게. 얘는 그러니까 여기 비용료 소용성차도 용서할 수 없다. 왜? 비불공제분 그러니까 공제를 받았는데 이렇게 토해내라는 얘기고 얘는 공제를 받았든 안 받았든 사업장 간의 이동은 과세다. 판매 목적일 때. 그러니까 요거는 용서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부가세 구조상 부가세 이제 구조상 이 재화의 공고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자 이제 그래서 거기 간주 공급 얘가 나오는데 거기 자가 공급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생산 취득 재화에 이 돼 있는 건데 요거는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토해내라 이런 얘기예요. 얘는 매입세 공제를 받았든 안 받았든 이 공고로 본다 이런 얘기고 여기 면세 전혀 기매입세 불공제분은 제외된다라는 거. 영업용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매입세 불공제분 제외된다. 자,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기매입세 불공제 여부 상관없이 다만 원칙이 공급인데 예외로 총괄납부. 그러면 공급이 아니죠. 근데 모르고 세무계산서 교부하면 재화의 공고를 본다 그랬어요.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공급이다. 이렇게. 자, 이제 개인적 공급은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그러니까 사업과 관계 없이 자기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 소비되는 거. 자, 우리 이 직접적인 사업과 관계 없이 자기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 소비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에자가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거. 자, 고를 때 이것은 이제 이 개인적 공고로 봐서 그러니까 이제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또는 사용인한테 이렇게 사용 소비하는 거. 자, 이것은 주로 직원들한테 이 추석 선물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생일 선물 주거나 이런 건데, 자, 한번 취지는 백화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백화점이다.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만약에 이 종업원들이 어떤 물건을 만약에 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1,000만 원어치 물건을 사게 되면 100만 원을 부가세를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백화점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100만 원을 이제 이 매출세액을 납부해 있지. 그러니까 종업원이 직접 그 물건을 소비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부가세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가 이제 과세 사업자인데 과세 사업자인 이 A라고 하는 회사가 중간에 백화점에서 만약에 1,000만 원어치 이 선물 세트를 샀어요. 그래서 부가세를 100만 원을 이렇게 부담을 했지 이게. 그러면 백화점은 이렇게 이 신고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 과세 사업자는 사업자다 보니까 그 100만 원을 이렇게 매입세 공제를 받아버려. 이렇게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100만 원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다시 매입세 공제를 받게 되니까
국고로 들어가는 금액은 이제 결국은 제로지. 이렇게. 자, 그래 놓고서 이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상으로 공급을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추석 선물 세트를 다 하나씩 나눠줘. 몇백 명한테. 만약에 우리 직원이 100명이 있는데 100명한테 하나씩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그렇게 되면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자, 처음에 종업원이 그 선물 세트를 직접 사게 되면은 100명이 직접 사게 되면은 부가세 100만 원이 국고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100만 원이. 그럼 그건 맞아. 근데 중간에 이렇게 사업자가 껴가지고 100만 원의 부가세를 납부했지만 사업자가 매입세 공제 싹 받아버려요, 이게. 그래 놓고서 이게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선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부가세 부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사람은 매입세 공제 싹 받아버렸거든. 사업자니까. 그게 부가세 부담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는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 간주 공급. 그래서 회사 보고 네가 부가세를 갖다 내라. 이게 이제 개인적 공급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모두 다 이렇게 잡을 거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 매입세 공제를 안 받으면 그러면 이 과세업자인 이 A가 부담하는 거지. 갖다가 환급을 안 받으면은 그냥 부담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 뭐예요? 이것도 이제 취지는 처음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토해내라는 취지고요.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불공제분은 제외죠.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 안 받았으면 이제 이거 공고로 보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자 다만 이제 몇 가지가 제외돼 있죠. 아니 저 회사에서 유니폼 같은 거 무상으로 직원한테 지급되는 게 만약에 유니폼을 맞췄다. 그럼 우리 회사 유니폼은 직원한테 그걸 무상으로 주는 것은 그 정도는 그냥 봐주겠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복리 후생 목적에 만약에 이 유니폼이라든지 아니면 그 신발 회사에서 이제 신는 신발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 모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빼주겠다. 작업복, 작업모, 작업판. 그리고 직원들하고 이제 회식하게 되면 회사에서 이제 회식비를 내주는데 그런 복리 후생적 목적의 그 회식비에 다 부가세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다시 토해내라 그게 아니고 그 정도는 이제 봐주겠다. 그리고 한 명당 다음 각각에 대해서 연간 10만 원 이내 제외되는데, 자, 첫 번째가 경조사예요. 이제 제외되는 게 또 있죠, 여기. 그래서 이제 복리 후생 목적의 이 작업복, 작업모, 작업파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 문화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문화비. 이런 것들은 기불공제분 제외, 복리후생 목적의 이런 것도 제외, 이런 것도 제외.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가지죠. 1번과 2번 이렇게 해가지고. 자, 거기 1번은 경조사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다. 그래서 거기 설날, 추석이 제일 많겠죠, 이게. 그리고 창립기념일 날 무슨 뭐 수건을 준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수건을 마치는데 매입세 공제를 싹 받아버리고, 그걸 공짜로 직원들한테 나눠주게 되면, 이거 토해낼 거냐? 이제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이 정도는 괜찮다. 다만, 10만원 내에. 근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요거 각각이에요, 각각. 얘는 경조사고, 얘는 생일이나 뭐 창립기념일, 설날 뭐 이런 건데, 이 경조사는 정해진 날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 2번은 정해진 날짜지. 생일은 딱 정해져 있고 추석도 정해져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거, 정해져 있지 않은 거를 각각 10만 원씩. 그러면 최대 20만 원까지 이 직원들한테 공짜로 주는 것은 그거는 개인적 공구로 보지 않겠다. 매입세 공제 받더라도 토해내게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예요. 그러면 여기가 똑같은데 이 상대방이 지금 종업원이 아니고 뭐야? 거래처다, 거래처. 그러면 똑같이 용서할 수 없다, 토해내라 이런 뜻이죠. 이것이 사업상 증여예요. 사업상 증여. 이것도 용서할 수 없으니까 토해내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으면 기불공제분은 제외시켜줘야지. 토해낼 필요 없죠. 매입세 공제 받은 게 없는데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가지 또 제외되는 것이 이제 있는데 거기 견본품도 있고요. 견본품. 여러분들 그 길 가다 보면 뭐 화장품 가게 같은데 보면은 샘플을 이렇게 그냥 주는 경우도 있고 그 샘플 만드는데도 우리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공짜로 나눠주는데 그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광고 선전 목적 물품 그것도 길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조그만 간이 휴지를 줘요. 그럼 당연히 휴지 사가지고 올 때 매입세 공제 다 받았을 텐데 그거는 토해낼 거 없다. 자, 그 다음에 이 주된 재화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증여 재화다. 이것은 이제 부수적인 거지. 그건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종의 덤이라고 보는 원 플러스 원. 커피를 사는데 거기 옆에 테이프로 한 몇 개, 10개를 갖다 붙여놨어요, 이게. 근데 그거는 별도로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커피 값에 다 포함된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기부 물품이죠. 재난의 안전관리기본법 적용을 받아 특별 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자, 기업은 이런 특별 재난 지역이 있을 때 거기에 무슨 뭐 생수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업이 만든 여러 가지 물품을 무료로 기부를 하게 되면 그거 만약에 사업상 증여로 봐서 토해내라고 하면 누가 기부하겠냐. 그래서 이거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커피숍이 있는데 고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커피를 팔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쿠폰을 찍어줘 이렇게. 자, 이걸 보고 이제 우리 마일리지 적립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 쿠폰을 찍어줘요.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마일리지도 있고요, 포인트도 있고요, 이런 쿠폰도 있고요, 이렇게. 아무튼 커피숍에서 사장님이 이거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10개 찍히면 그래서 나중에 10개가 다 찍혀서 커피숍에다가 이제 이 쿠폰 이 10개를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커피숍에서 고객한테 이게 무상으로. 근데 커피숍은 이 재료 사가지고 올 때 다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았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커피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자기적립 마일리지로 이 쿠폰으로만 결제해가지고 이렇게 공짜로 받는 거. 그러면 이 사업상 증여는 이 거래처, 즉 우리 손님들한테 무상으로 주는 건데, 처음에 다 공제 받은 건데, 이렇게 공짜로 줘버리게 되면 부가세 누가 부담하냐 이거죠, 이게. 근데 요거는 자기적립 마일리지로서 이 전액 다 결제해서 그걸로 무상으로 나가는 것은 더 이상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폐 없이 잔존재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폐 없이 잔존재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 기불공제분은 이제 제외돼요. 기불공제분은. 자, 근데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이 사업자였을 때와 그 다음에 비사업자였을 때, 자, 비사업자였을 때는 100억의 물건을 사면 부가세 10억을 부담해서 110억을 부담해야 돼요. 근데 사업자였을 때는 100억을 주고 10억 원어치 이제 100억 사서 부가세 10억을 부담을 하게 되면 10억은 매입세 공제를 받고요. 결국은 100억을 부담하게 돼. 이렇게. 그러면 누구나가 사업자 등록을 내서 딱 100억 원어치 물건 사서 부가세는 부담했다가 매입세 공제에서 받아버리고 100억만 부담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로 뭐예요? 폐업을 해버려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폐업할 때 사업자인 내가 비사업자인 나한테 공급한 걸로 봐서 토해내라. 다만 이게 매입세 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토해내란 얘기지. 처음부터 그냥 10억 원을 매입세 공제 안 받았으면 토해낼 거 없지 이게. 그래서 기불공제분은 제외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용서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이 토해내란 얘기예요. 이게 폐 없이 잔존재화. 자, 그래서 다 용서할 수 없어서 토해내라는 규정이에요. 근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으면
토해낼 게 없어요. 그리고 직매장 반출은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다 보니까 이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공고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그 사유에 따라서 이제 봐줘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규정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이거 다 상급에서 다 봤던 내용들인데 지금 혹시나 처음 보시면은 이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온다. 자, 이제 적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원칙은 비감가상하 자산은 시가, 즉 이 주로 상품이나 이런 재화에 재화. 자, 이런 것은 시가로, 그리고 감가상하 자산은 간주 시가로 평가를 해요. 세금계산서는 교부 안 하지. 근데 다만 예외로 요거 직매장 반출은 사업장과 사업장 간의 이동이니까 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다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요. 왜냐면 대가가 없으니까. 근데 얘는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그때 공급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일정한 금액을 가산한 거 알아서 해라. 자,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돼요. 자, 단 총괄납부 사업장 경우는 재활공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지. 근데 만약에 세금계산서 교부하면 가산세 문제가 생기니까 재활 공고로 보게 된다. 자,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면 토해내라 이런 뜻이에요. 얘만 빼고 얘는 이제 부가세 구조상 사업장 단위 과세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돼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간주 공급에 해당될 당시에 시가로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단 감가상각 자산은 간주 시가로 이제 계산을 하고요. 이 간주 시가는 뒤에 과표 쪽에서 공부할 건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원칙은 뭘 발행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데 간주 공급은 대가가 없으니까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요. 근데 단 우리 직매장 반출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 안 해요. 근데 모르고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면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돼, 이게. 이렇게. 그래서 평가와 관련된 부분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거, 그것 좀, 봐주시자. 그리고 여기 직매장 반출 있잖아요. 직매장 반출은 우리 이 공급가액을, 요거는 취득가액으로, 그 다음에 보다 플러스 알파에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취득가액 또는 취득가액 플러스 알파예요. 이렇게. 취득가액 또는 취득가액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자, 이제 그 정도만 체킹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재화의 수입은 그림으로만 그려서 끝낼게요. 이렇게. 자, 여기 되어 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자, 우리 국외에서 우리 국내로 도착된 물품. 자, 이것이 첫 번째가 재화의 수입이에요. 재화의 수입이다. 이렇게. 자, 근데 두 번째는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보세구역. 근데 이 보세구역은 우리 국내에 도착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아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잠깐 머물렀다 갈 수도 있는데, 무조건 국내에 도착된 물품은 재화의 수입으로 보면 안 되지. 보세구역에 잠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재화의 공급도 아니고 수입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세구역 내에서 이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그 보세구역 안에 사업자 간에 이제 이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 이것은 재화의 공급이에요. 재화의 공급이다. 이렇게. 공급이다. 그 다음에 이 보세구역 외로 이렇게 반출되게 되면 자, 요것이 이제 재화의 수입이에요. 재화의 수입이다. 이렇게. 재화의 수입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선적이 되면, 부가세에서는 선적이 되면 수출로 보거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시 요거 노란색으로 이렇게 통일시켜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이 재화의 수입이다. 이렇게. 재화의 수입이에요. 왜냐면 요걸 수출로 보기 때문에 이 선적이 되면 그걸 수출로 보거든요. 근데 이것이 외국으로 가지 않고 다시 이 반입되면, 국내로 반입되면 그걸 재화의 수입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해상에서 이 선박, 이것이 이제 외국 선박이에요. 외국 선박에 의해서 체포된 이 수산물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게 국내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또 재화의 수입이다. 이렇게. 재화의 수입. 자, 이게 네 가지를 좀 봐주세요. 거기 1번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이다.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은 이렇게 도착되거나 이렇게 도착되는 거. 그것이 양가로 1번에 있는 거고, 양가로 2번은 외국 선박에 의해서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을 인치하는 거. 이것이 네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수출 신고. 요거 수리가 된 것이 다시 국내로 이 반입되는 거. 거기 1번, 2번, 3번 그 세 가지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이 되겠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역의 공급이에요. 우리 요 재화의 수입이 있고 여기 재화의 이 공급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 공급이라고 하는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용역의 이 공급이에요. 용역 공급은 이제 실질 공급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간주 공급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용역은 이 간주 공급, 즉 대가 없이 그냥 서비스만 제공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를 안 해요. 이게. 근데 이제 단 예외가 하나 있죠. 단 예외. 이렇게. 예외가 있는데, 그 간주 공급 근로 제공인데 이거는 우리 이 용역은 공고를 보지 않아요. 단 특수관계인한테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예외가 우리 특수관계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 임대업이에요. 부동산 임대업. 그러니까 요 부동산 임대업.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용역이 아닌 것은 이 잡지 않아요. 요것을 이제 무상으로 제공할 때 이렇게 돼 있다. 자, 해서 거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는 조금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